스태캐스트가 활발해지고 현대적 야구 분석이 활발해지면서 타자에게 가장 중요한 보조 지표로 사용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현재 타자들에게 가장 의미있고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타구의 질입니다. 오늘은 이 타구의 질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깝네, 타구질 좋았는데, 와 타구질 좋았는데 이게 잡히네, 타구질 그지 같은데 이게 안타가 되네 라는 표현들을 많이 들어보셨거나 야구를 보실 때 실제로 많이 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타구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냥 딱히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증명하기도 전에 감각적으로 중요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정말 좋은 타구는 안타가 될 확률이 더 높은가? 라는 궁금증이 말이죠. 그리고 그건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야구를 과학적 그리고 분석적 접근을 하는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카메라의 기술, 분석 기술의 발전에 따라 타자가 맞춘 타구의 속도, 각도 정확하게 데이터화해서 축적시킬 수 있었고, 결국은 우리가 그냥 감각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을 실제적 자료와 지표로 유의미하게 실존화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구질에 대한 상관관계가 단순히 그냥 우리의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해내게 되죠. 2023 시즌을 토대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처음 살펴볼 타구질 도로의 제1요인, 타구 속도입니다. 지난해 MLB의 리그 평균 타율은 2할 4푼 8리였고 WOBA는 0.318이었습니다. 그리고 리그 규정 타석을 채운 선수들의 평균 타구 속도는 89.34마일이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89마일 타구의 기대 성적은 어떨까요? 2023년 89마일 타구에서 총 653개의 안타가 생성되었고 타율은 2할 3리, WOBA는 0.207이었습니다. 1마일 더 높은 90마일로 보면 2할 4리의 타율과 WOBA 0.212를 기록했죠. 그리고 여기서 타구 속도와 관련해서 더 살펴볼 건 생성된 최저 타구 속도 10마일부터 리그 평균 타구 속도 89마일까지 기준으로 홈런은 단 한 개도 없었다는 겁니다. 90마일이 되어야 678개의 안타 중 4개가 홈런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90마일부터 타구 속도의 상승은 평균 타율과 평균 타구 거리 그리고 홈런 비율이 모두 정비례한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든 지표가 선형적 상승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타구 속도는 단순 타구도르라고 폄하하기엔 보여주는 지표가 너무도 확실하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현대 야구의 타자들에겐 이 타구 속도는 그 어떤 요인보다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은 것입니다. 아직도 컨택 일변도에 모든 노력을 쏟고 있는 한국 야구와는 다르게 미국의 모든 스윙 메커니즘이 타구 속도를 강하게 낼 수 있도록 변화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야구가 또 어려운 게 이게 또 개개인 선수에 적용되면 또 반드시 타구 속도와 실제 결과값이 100% 부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에서 보셨다시피 리그 평균 타구 속도에 따른 기대 성적보단 실제 성적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타구 속도의 결과값이 신뢰도가 떨어지는 걸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설명을 위해 사례를 들어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2023년 평균 타구 속도가 가장 높았던 타자는 에런 저지였습니다. 에런 저지의 평균 타구 속도는 97.6마일이었으며 이를 기대 타율로 환산해보면 98마일에 해당하는 3할 6푼 5리의 타율, WOBA 0.416, 홈런 비율 4.4%를 기록했어야 합니다. 실제 지난 시즌 에런 저지의 지표는 어떨까요? 가중 출루율 WOBA는 지표와 부합합니다. 0.420을 만들어냈죠. 하지만 타율은 2할 6푼 7리로 해당 타구 속도 대비 1할이나 낮은 수치였습니다. 엄청난 차이죠. 그럼 홈런 비율은 98개의 안타 중 37개의 홈런을 때려내 무려 37%의 홈런 비율을 보여줬습니다. 역시 기록의 차이가 있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평균의 함정인데요. 선수가 만들어내는 타구가 모두 평균 수치가 아니기 때문이죠. 어떤 타구는 자신의 평균보다 높게, 어떤 타구는 평균보다 낮게 만들어내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평균이라는 비율 기록으로 보면 기록적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걸 생산을 해내는 생산 숫자 기준으로 보면 결국 빠른 타구는 대부분 좋은 기록을 작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 예를 들어보죠. 아쿠냐 주니어는 지난 시즌 95마일 타구를 의미하는 하드히 타구를 310개를 때려내며 리그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냈죠. 그에 따라 평균 타구 속도 역시 94.7마일로 MLB 전체 2위, 규정 타석을 기준으로는 1위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타구 중 안타로 이어진 타구는 총 152개입니다. 무려 4할 9푼 5리의 타율이었고 이 중 홈런은 41개였습니다. 아쿠냐가 2023년에 만들어낸 안타가 217개니까 70%의 타구가 95마일 이상에서 나온 것이고 때린 홈런은 41개였으니 모든 홈런은 하드 이상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즉 결국 빠른 타구를 많이 만들어낸다는 건 그만큼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선수는 이것에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구 속도가 높으면 대부분 좋은 성적을 기록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100% 신뢰도인가?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타구질 구성 중 제2요소가 개입됩니다. 바로 타구의 발사 각도입니다. 타구 속도가 100마일인 빠른 타구가 만약 발사 각도가 5도 이하의 땅볼 타구가 된다면 그 타구는 홈런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될 겁니다.
타구 속도가 120마일이 나와도 홈런은 안됩니다. 1루수나 3루수를 찍고 들어가는 코스가 아니라면 2베이스 이상의 진루도 기대하기 힘들죠. 이것도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핫한 이슈 중 하나인 이정우 선수로 말해보도록 하죠. 이정우 선수는 4월 7일 일요일 기준으로 94.1마일의 타구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정우 선수는 하드의 생산 개수가 18개로 리그 1위 오타니, 바비 위트 주니어 20개, 3위 무키 배치 19개, 그리고 그 다음 순위입니다. 케텔 마르테, 구리엘 주니어와 함께 말이죠. 즉 타구 생산성 1요소인 타구 속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기대 이상이라고 봐도 좋죠. 성공적이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안티들이 이야기하는 개폭망의 징조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축적해온 MLB의 스탯캐스트 기록이 증명합니다. 근데 아무리 이리 말해도 타율 만능주의자들에겐 이건 무의미할 겁니다. 어쨌든 근데 결국은 이런 이야기는 성적으로 결과값이 증명되지 않으면 그냥 보조지표일 뿐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실제 이정우의 성적은 어떨까요? 타구 속도에 맞는 기대 타율과 기대 WOBA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9게임 41타수, 타율 2푼, WOBA 0.252에 불과합니다. 앞서 주구장창 이야기한 좋은 타구 속도를 만들면 결국 성적은 올라간다는 것과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바로 타구의 각도 때문입니다. 타구질을 형성하는 두 번째 요소죠. 타구 속도가 아무리 빨라봐야 각도가 좋지 못한다면 타구의 질은 결국 의미가 많이 퇴색됩니다. 원단이 백날 좋아봤자 그걸 이쁘게 가공하지 못하면 의미가 옅어지는 것처럼 타구를 백날 95마일씩 이쁘게 뽑아도 좋은 각도로 타구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결국 좋은 질의 타구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죠. 지금 이정우 선수의 기록이 그걸 의미합니다. 리그 평균으로도 그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90마일 이상의 타구를 만든다는 가정을 했을 시 마이너스 90도에서 0도 사이의 땅볼 타구는 타율 2할 오픈 4리, 장타율 0.279였고 0에서 7도까지의 타율은 5할 4푼 1리, 장타율은 0.613이었습니다. 스위스팟이라고 불리는 8도에서 32도 타구에서의 타율은 6할 3푼, 장타율은 1.340이었습니다. 33도에서 45도 타구에서는 타율 2할 1리, 장타율 0.756이었습니다. 역시 스위스팟 타구가 가장 기록이 좋죠. 타율은 33도에서 45도가 가장 좋지 않았고 장타율은 반대로 땅볼이 가장 좋지 않았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90마일 이상의 빠른 타구를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타구 각도가 좋지 못한다면 좋은 성적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죠. 이정우 선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같은 하드힛 개수를 찍고 있는 케텔 마르테 선수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케텔 마르테 평균 타구 속도는 이정우 선수보다 낮은 92.4마일입니다. 이정우의 평균 타구 속도 94.1마일은 리그 20위로 상위급에 속해 있죠. 그런데 현재까지 마르테의 성적은 44타수, 14안타, 3홈런, 타율 4만 6푼 8리, OPS 1.093이었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41타수, 7안타, 1홈런, 타율 2푼, OPS 0.554죠. 퉁쳐서 이야기하면 결과값에선 2배의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타구 속도가 더 빠르지만 성적은 훨씬 안 좋죠. 그럼 여기서 둘의 평균 발사각을 볼까요? 역시 마르테는 4.3도, 이정우는 3.4도, 엄청난 차이가 아니죠. 스위스팟 타구 생산은 마르테 33.3%, 이정우는 21.2%입니다. 차이가 조금 보이네요. 실제로 마르테는 이 스위스팟 타구를 10개 만들어냈고 7개의 안타를 쳤죠. 이정우는 9개의 타구를 만들어냈고 4개의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만큼이나 타구 각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당장 누구에게 폭망 스릴을 듣게 할 수도 개인 커리어 하이 출발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할 수도 있을 만큼 말이죠. 타구 속도와 타구 질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좋은 타구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선 분명 타구 각도와 타구 속도는 모두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기약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요소는 분명 타구 속도입니다. 타구 속도라는 대전제가 붙어야 각도가 의미가 있어집니다. 방금 알아본 내용을 토대로 추가로 붙이자면 스위스팟에서 케텔 마르테는 평균 100.4마일 타구를 만들어냈고 이정우는 96.3마일의 타구를 만들어냈습니다. 타구 속도 기대값을 보면 마르테는 타율 4할 2푼 1리, 이정우는 3할 6리이죠. 딱 이 차이만큼 현재 차이가 낮다는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죠. 더 길게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이건 평균 수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각 각도별 타구에서 90마일 이상이 아니라 90마일 이하로 분류해보면 장타율과 타율 기록이 마구마구 깎여 나갑니다. 그만큼 현대 야구에서의 타구 속도는 중요합니다. 타구 속도를 갖고 선수의 기대치를 예상할 정도이니 말이죠. 물론 좋은 타구의 질이라는 건 보조적 요소의 한 부분입니다. 이 선수의 퀄리티를 정할 땐 삼진율, 볼넷 개수, 그리고 컨택률 등 다양한 보조 지표와 함께 봐야 하죠. 그리고 야구에서 타자는 자신이 원한다고 해서 홈런을 만들 수도 없으며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타구를 만드는 건 역시 불가능합니다. 타자가 할 수 있는 건 맞추는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재미있는 건 타자가 해야 하는 건 결국 질 좋은 타구를 많이 만들기 위해 노력할 뿐이죠. 그 타구가 안타가 되길 바라고 홈런이 되길 바라며 말이죠. 그래서 결국 돌고 돌아 타구질입니다. 좋은 타구의 질은 야구의 신에게 좋은 재물일 테니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